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시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매년 이맘때면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곤 하는데요. 무턱대고 하는 운동은 오히려 부상이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건전지는 제대로 운동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강동 굿본 재활의학과 의원 이성용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동서 오신 거예요? 네, 강동에서 왔습니다. 아유,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원장님도 작심삼일 같은 거 있으세요? 뭐 하세요? 계획? 몸과 관련해서. 네, 항상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그 운동을 매일 네. 좀 하려고 하는데 네. 3일 하고 진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까지는 하실 거. 네, 오늘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진료 보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에 하셔야 될 맞아요. 텐데 맞아요. 또 약속도 있으시니까 참 네네네.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전 국민의 새해 단골 메뉴죠. 그 운동. 오늘은 운동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운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쪽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에 글 남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사실 전에 좀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재활의학과를 좀 다닌 적도 있는데 근데 재활의학과 의사님들이 보면 아주 단칼에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 주시는데 근데 재활의학과 의사분들은 평소 진짜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십니까? 어떤 운동 하세요? 제가 하는 운동을 좀 소개를 드리면 뭐 네. 간단합니다. 사실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서 좀 빠르게 걷는 거를 빠르게 네,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느리게 걸으면 그건 산책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죠. 네, 조금 더 심폐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걷는 속보를 네, 네.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가벼운 운동,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아령이라든지 집에서 철봉, 팔굽혀펴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누워서 다리 들기를 하고요. 평소에 뭐 취미 생활로는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 완벽하게 들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 철봉을 하세요? 네, 집에 그 설치해놨습니다. 문 사이에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지지대 해놓고 네, 네, 네. 저도 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운동 계획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먼저 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네, 포인트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나 이제 체력 수준을 평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10,000보 이상 걷는다, 뭐 달리기를 한다 이런 네. 것들은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네. 어떤 분들에게는 해가 되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질환이라든지 약한 신체 부위, 심폐 체력에 따라 알맞은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운동 부하 검사, 근력 검사 같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제 적합한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잘 알아서 그러네요. 맞자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기 직전에 스트레칭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스트레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스트레칭은 이제 경직된 근육이나 이제 힘줄, 인대를 유연하게 만들어서 네.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근육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혈류를 개선된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된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아까 체크 포인트 2가지만 말씀하셨거든요. 세 네. 번째는 뭔가요? 아, 네. 그래서 2가지를 말씀 더 드리면 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실현 가능. 네. 네, 이게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운동 계획을 설립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 네. 이게 대충 뭐 몇 시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딱딱딱 나눠서 뭐 어떻게 뭐를 한다. 몇 회 몇 분 네, 이런 식으로. 하루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를 딱 정하시고요. 정하고. 네네. 몇 분간 무슨 운동을 얼마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 짜는 게 좋겠고 이것을 규칙적으로 실행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그 60 넘으신 분들 중에 남성분들 왜 요새는 60이 넘어도 되게 굉장히 운동하시죠? 활력 네. 있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기 축구에 나가셔서 젊은 사람 좀 그렇다 뛰다가 치고. 네. 인대 파열되고 뭐 슬개골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앞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자기 현재 상태의 평가가 네. 너 네. 자신을 알라가. 내 자신 그러니까 된 상태라고 제 자신을 알아야지 제가 갑자기 이제
그 말하자면 헬스장에 있는 코치 선생님 정도의 운동을 그쵸. 하다가는 네, 잘못하면 이제 응급실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저도 이제 뭐 자주 하지 않지만 가끔 이제 몸을 푸는데 가끔 이제 스트레칭 하다 보면 목 허리 이러면서 뚜둑 뚜둑 아, 이제 맞아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네네. 근데 약간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개운하다고 맞아. 느끼는 또 어. 약간의 이중적 감정이 들 때도 있는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진짜? 정상적으로 이제 관절에서 뚜두둑 소리가 나는 거는 네, 네. 관절 공간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면서 관절액 안에 있는 공기방울이나 가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자연스러운 거네. 자연스러운 소리긴 합니다. 네. 하지만 스트레칭 시 뚜두둑 소리 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관절이 넓어져서 일시적으로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시원함 있지만 좀 약간 네. 느끼지만 네. 네, 이는 정상 가동 범위를 넘어서 관절이 움직였다는 의미이고 이걸 아. 자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변 관절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뚜둑 소리가 나는 거는 좀 제한적이어야 하겠네요. 네, 제한적으로. 자주 그러면 안 되는. 네, 어쩌다가 날 수는 있지만 네. 그걸 낼 때까지 무조건 낼 때까지 한다. 이거 뚜둑 아, 그냥 이거는 시원해진다 네, 이게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네. 특정 자세를 할 때마다 소리가 난다. 그러면요? 사실 그것도 교정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쪽 근육이 약하거나 인대가 약해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 그건 아. 사실 강화 운동을 좀 하거나 강화 치료를 좀 받는 그렇군요. 게 좋겠습니다. 뚜둑 소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약간 경계를 하는 게 좋다는 네, 맞습니다. 네,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얼마 전에 태국의 한 가수가요. 목을 비트는 마사지를 받은 뒤에 숨지는 일이 있었다던데요. 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뉴스 봤어요. 저. 뭉친 목 근육, 허리 근육. 사실 여기저기 도움 받으러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안전하게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도 안타까운 기사를 이제 읽어봤는데요. 네. 사실 과도하게 관절을 비틀거나 네. 아니면 스트레칭하는 것은 오히려 골절이라든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저림감 네. 아니면 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마사지를 받는 거는 견딜 만한 정도의 통증으로 누르는 거, 그 압력 이하로 받는 것이 좋겠고요. 네.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확 스트레칭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목표 각도까지 도달한 이후에 그 각도를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10초 유지하다가 이제 네, 내려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는 게 하긴 왜 필요하십니다. 우리 저는 사실 목 디스크가 좀 있는데요. 저 뒤에서 반갑다고 뛰어와서 등을 이야 하면서 탁 치는 순간 목이 뒤로 확 꺾이잖아요. 네네네. 정말 놀란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네. 주거나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안 좋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 있으신 환자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저희 마사지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건강 마사지든 뭐 사우나에서 이제 네네. 한 다음에 뭐 받는 거든. 근데 이게 이제 아프는 경계가 시원함과 고통이 약간 뭐랄까 애매해요. 그 네, 애매하죠. 경계선 네. 이른바 보더라인에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건 어디까지 이걸 허용하는 게 맞나요? 사실 저희도 치료하면서 네.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다르고 네. 같은 압력을 눌렀을 때 어느 분은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시원하다고 시원하다. 하시더라고요. 또는 자극이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어요. 네. 심지어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 개개인이 느끼시기에 적절한 압력은 네. 살짝 눌렀을 때, 살짝 건드렸을 때 아픈 정도, 그러니까 살짝 아픈 참을 만한 정도입니다. 네, 참을. 너무 세지 않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다라고 약간 통증을 느끼면 그건 그만해야 네, 되겠네요. 그만입니다. 네, 그래서 살짝 저도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네. 네. 시원함과 아픔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주 보더라인이 네, 아주 그래서 애매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승모근이라고 하나요? 목 네네. 옆에 딱딱하게 굳은 네네네. 근육은 많이 뭉치면 정말 손만 대도 아프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건 견뎌야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급성으로 그렇게 뭉친 근육은 네. 아주 풀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때 이제 푸는 방식을 좀 바꾸는 건데요. 보통 눌러서 푸는 방식이 있고 네. 스트레칭, 당겨서 푸는 방식이 아. 있는데 보통은 당겨서 푸는 방식을 선호하죠. 처음에 이제 아, 뭉치는 예, 분들은. 예. 그래서 누르는 건 아프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이제 급성기와 이제 만성기에 나눠서 그렇게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이가 39세를 기점으로 근육이 1%씩 빠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럼 나는 얼마큼 지금 감소?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얼마큼 빠졌다는 한 얘기예요? 20% 빠지셨나요? 수치를 설명을 자꾸 해드리면 네. 연령대별 근육량 추이를 보면요. 네. 30대의 근육량이 정점에 도달을 합니다. 네. 이후 매년 1%씩 자연 감소해서 네. 80세가 되면 30대의 한 약 50% 정도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근육은 계속 분해되고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네. 노화로 인해서 재생되는 양보다 손상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런. 네. 전체적인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 받아들여야 되겠네 이거는. 네,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금 감소하는 만큼 좀 늘리면 늘려지나요? 늘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줄어들지만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근육의 질을 네, 개선하는 그래서 방법. 운동이 좀 필요하고 그게 앞으로 제가 소개할 내용들 중에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9603님,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96kg에서 80kg까지 빠졌다가 84kg을 유지 중입니다. 허리가 고질병이라 얼마 전 엑스레이를 찍어 뼈 위치 보고 운동 중인데요. 40대가 넘으니 근육도 안 붙고 합니다. 종아리가 매우 얇은데 운동을 해도 안 붙네요. 아내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분이 순간적으로 펌핑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싶습니다. 네, 펌핑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아주 좋은 운동인 건 펌핑 맞습니다. 운동이 네. 어떤 걸 말하나요? 발가락을 들고 네. 위로 들었다. 발가락 네. 뒤꿈치를 든 네,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발가락만 네, 대고. 네. 아, 그래서 펌핑한다. 우리 키 크기 운동하는 그런 거예요. 아. 줄넘기와 같은 효과이겠죠. 그렇겠네. 네, 네네. 그래서 종아리 비곡근을 키우는 이유는 저희 3대 근육 중에 하나가 종아리 근육입니다. 3대 근육은 어디인가요? 엉덩이, 엉덩이? 허벅지, 허벅지. 네, 그리고 다 하체네요? 네, 다 하체에 몰려 있죠. 오. 특히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 청취자분께서는 이제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까치발 들기 이런 것들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과도하게 처음부터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되면 아킬레스 건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네, 종아리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하루에 적정 시간, 적정 강도를 점점 늘려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택배를 하시니까 당연히 몸을 많이 쓰실 많이 거예요. 쓰셨겠죠. 네네. 그리고 40대신 걸 본인이 네네네. 밝히셨는데 이 네. 정도면은 몇 회씩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대략. 네, 대략. 예. 네. 보통 이제 하루에 하실 때 한 번 하실 때 한 세트를 저희가 이제 15초에서 30초로 얘기하고 하루에 10번 정도를 하시고 횟수가 아니라 시간이군요. 네, 네네. 그렇게 하고 하루에 10번 정도를 하시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올 텐데 혹시 여러분 근육 관련해서 운동 관련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이라든가 궁금증이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세요. YTN 어플이나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활의학과의 이성용 원장님, 강동 굿본 재활의학과의 이성용 원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금요일의 이슈앤 피플 코너인데 제일 사랑받는 코너죠. 그렇죠. 건전지. 네, 오늘 강동 굿본 재활의학과의 이성영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39을 기점으로 이제 근육이 빠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든가 근지구력, 심폐능력 조금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연령대별에 맞춘 운동 추천할 게 있다면 있습니다. 네. 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잘 생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총 근육량을 늘릴 수 있게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근력 강화 운동. 네. 40대부터는 이제 근육이 잘 생기진 않아요. 네. 근데 잉여 에너지가 좀 몸에 쌓이게 되는데 그렇겠죠. 그것을 태워서 체중 증가를 막는 것을 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달리기와 자전거 이런 것들 달리기, 유산소 운동을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50대부터는 강도가 조금씩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낮은 심신 단련 운동 예를 들면 빠르게 걷는다든지 낮은 높이의 등산을 가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60대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폐지구력 강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수영이라든지 평지 걷기, 수영, 네. 평지 걷기. 탁구, 배드민턴 같은 오. 운동을 하셔서 무리하지 네. 않고 땀 좀 나게 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심내 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걸 목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그림이 그려지네요. 20, 30대는 사실 그렇죠. 뭘 해도 되고 네, 오히려 맞습니다. 해주면 고맙고 네네. 40대, 50대, 60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70대 이후 어르신들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유연성, 네네네.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을 잃지 말라고 조언을 네, 들은 적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유연성과 관련돼서는 어느 나이 때부터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스트레칭은 어느 나이 때든 다 다 해줘야 해야 된다. 되는 올바른 자세 취하는 거 스트레칭. 네.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이제 제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네.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은 평생 하셔야지 바른 될 것 자세와 같습니다. 저희 또 자세를 바로 바로 지금 좀 교정되었습니다. 네네. 네. 자, 그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도 운동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어디 좀 아프다 하면은 네. 거기에 맞춤형 운동이 네네네. 필요할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운동에 주의를 요하는 질환들이 사실 많지만요.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를 꼽자면 네. 먼저 퇴행성 무릎 관절염. 퇴행성 무릎 관절. 네, 일반적으로 그냥 관절염이라고 많이 관절염, 얘기하시죠. 네, 예.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관절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땐 체중의 3배의 하중이 걸리고 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5배의 하중이 무릎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평지 걸어야 되고. 네, 평지를 걸으시고 그것도 좀 힘드시다면 스틱을 이용해서 등산용 스틱. 보조기구, 예. 보조기구 활용해라. 이용해서 네. 하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운동을 하실 거면 수영이라든지 네. 아니면 고정식 자전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고정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헬스장에 집에 설치돼 있는 거. 네네네 네네. 그런 걸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1298님이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3개월 전에 하셨습니다. 네. 83세이십니다. 어떤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83세. 예. 네, 83세 분이시면 사실 걷는 것도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인공관절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다리를 쫙 뻗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다리를 쫙 뻗는 네, 거. 다리를 쫙 뻗기만 해도 대퇴사두근과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그 근육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게 좀 되신다 하면은 다리를 서서히 한 발씩 이렇게 들어주는 운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앉은 상, 누운 상,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앉아셔도 앉은 됩니다. 상태에서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종아리 주변에 무릎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워서 또는 앉아서 단련이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이제 보행을 시작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뒤에 네. 뼈 폈다가 구부리는 그 가용하는 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움직이는 네. 각도를 많이 해놓지 않으면 더 접어지지도 않고 더 뻗어지지도 않는 것으로 네네네. 알고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105도 이상을 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접을 때.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135도 이상 접히는데 네.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105도 이상이 접혀야 좌석에 앉을 수가 있고 그렇군요. 일상생활 할 때 불편감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105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정도까지는 조금 아프시더라도 네네. 참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아까 뭐 무릎 그건 그렇지만 이제 허리 디스크 앓고 있는 분들은 네네. 어떤 또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복부나 등 같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그 허리 부하를 줄이는 거에 치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허리가 차지하는 그 지탱하는 힘을 좀 줄여야 한다. 네. 그리고 자세를 좀 바르게 하셔서 앉는 자세가 굉장히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중요한데요. 그렇구나. 네. 그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30분 이상 앉으시면 다리가 저려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은데 네. 사실 앉는 자세가 문제가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그게 앉는 자세군요. 네, 저같이 저는 지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네, 네,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허리에 힘을 풀고 허리를 누르듯이 앉는다. 이러면 신경을 누르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30분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릴 수밖에 없어요. 아, 결국에 누르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좋게 하면. 그래서 지금 같은 맥락인데 요 복부랑 등의 기립근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고추 세울 수 있는 꼿꼿이 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앱으로 KHJ 아이디 쓰신 분이세요. 저는 60대인데요. 갑자기 종아리 알통 쪽이 뒤틀리고 고통이 심하고 발바닥도 오그라드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 거의 쥐가 난다는 그래, 느낌. 그런 쥐나는 것 느낌인데? 같은 것 네네. 같습니다. 밤에 또 종아리가 쥐 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사실 있어요. 국소성 근육 경련이라 하는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네. 뭐 자율신경 신조 그리고 혈액순환 부전 같은 질환들이 있으실 때 네. 좀 네네.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런 질환이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거나 네. 마그네슘 네, 부족. 그리고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다거나 어머나. 네. 아니면 평소 스트레칭이 부족하다 이런 네.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요시 얘기를 하는데 네. 마그네슘은 근육에서 이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호르몬 대사할 때 이 마그네슘을 많이 소모해요.
그래서 신체에 필요한 마그네슘 양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수축하면서 쥐가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마 같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좀 많이 드시라 권유드리고 마그네슘만 있습니다. 따로 나오는 영양제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도움이 네, 되나요? 그거 도움이 됩니다. 네. KHJ님 잘 들으셨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운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네. 아무리 운동이 그 좋은 영약이라고 해도 또 독이 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면 좀 안 되나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분간 운동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처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운동하지 마셔야 되는 분들인데 네. 대표적으로 급성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골절 그리고 이 관절의 염좌 그리고 건인대 파열 아니면 파열. 마비나 저림감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운동을 중단하시고 그 증상이 해소될 때까지는 쉬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네. 염좌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염좌는 이제 그 주변 조직이 손상됐다를 염좌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꼭 끊어지거나 파열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발목 삐었다 이런 네. 걸 발목 염좌라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요. 목에 염좌, 어깨 염좌 다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살짝 다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3324님이 저는 50대입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같이 운동하면 멀쩡한 다리 쪽에 근육이 더 올라오고 약한 다리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근육이 빠졌을 때 네. 빠진 기간 곱하기 5를 재활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1개월간 운동을 못 하셨으면 한 5개월간 운동을 하셔야지 회복이 그만큼 5배가 네, 되는군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힘든 과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네. 교통사고로 사실 근육 손실이 발생하셨다면 그거에 사실 5배의 기간 동안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그게 근육이 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근육량은 네. 좀 증가할 겁니다. 우리 사실 이제 일상에서 이제 최고의 운동하면 이제 그 큰 장비 안 들이고 스쿼트라고 이제 맞습니다. 네네. 말씀하시는데 그거 진짜 괜찮은가요? 자, 스쿼트가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쿼트를 하는 것은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 맞아요. 3대 근육 있잖아요. 3대 근육이 하체에 다 있기 네네.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같은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 비중이 높은 큰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전체 근육량을 키우는데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스쿼트가 최고 운동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뭐 모양새가 제각각이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부렸을 때 무릎이 발끝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네네네. 익히 알고 있는데 발을 일자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혹은 네. 팔자로 해야 된다. 보폭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네네. 거는 다 제각각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와이드 스쿼트, 뭐 정상적인 스쿼트 여러 가지 방법이 네네. 있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뭐 정석이라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네. 정석은 하체 근육량을 키우되 네.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된다가 정석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발바닥 전체를 이제 쥐면에 붙여서 네. 본인의 체중을 지지함을 느끼시고요. 네. 그리고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양 어깨 넓이보다 발 보폭을 넓혀서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허리가 더 안 벌려야 좋구나. 되는 더 거네. 벌리시는 게 더 벌려야 좋습니다. 돼. 그때 그래서 팔자요, 일자요? 팔자로. 팔자로. 그리고 엉덩이 윙크 등으로 인한 디스크 손상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다리 벌리시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면 네. 무릎 관절의 부하를 많이 줍니다. 네네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조구리 앉을 때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빼서, 앉으시는 게 좋고 네. 풀 스쿼트가 힘드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4분의 1 스쿼트, 하프 스쿼트만 하셔도 앞에 뭘 잡고 해도 되죠? 힘들면.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체중 부하를 줄이면 좋으니까 4분의 1 스쿼트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상 위험이 가장 적은 운동은 역시 뭐 평지든 뭐 약간 오르막이 걷기 네. 가장 네, 좋은데 네. 걷는 것만으로도 허리 디스크가 완화되고 무릎 연골이 더 튼튼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걷는 게 그러면 가장 몸에 이상적입니까?
보통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네, 이제 근데 천천히 걸으면 산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본인의 그 체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일관되진 않겠네. 30분만 걸어도 힘든 분도 있으시고 아, 그렇죠. 협착증 네. 있으신 분들은 사실 5분을 걷기 힘든 분도 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또 일괄적으로 30분을 걸으시라 하긴 힘들지만 네. 약간의 숨이 찰 정도의 빠르기로 걸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빠르게 걸으면 일반적인 20대, 30대 성인분들도 힘듭니다. 30분을 힘들어요. 네. 땀나고요. 땀나고. 예. 겨울에도 땀나요. 겨울에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걸을 때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앞에서 걸어가시는 분들을 뒤에서 가만히 보면은 균형이 깨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으로 맞습니다. 지나치게 휜다든지 무게를 실른다든지 뭔가 기우뚱하다든지 이런 네네네. 느낌이 있거든요. 제대로 걸어야 효과도 날 텐데 네네네. 어떤 자세가 좋을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울여서 걷는 분들 척추 네. 측만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일반적인 자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땅을 보고 많이 걸으세요. 맞아요. 네, 핸드폰이나 아니면 예. 뭐 하시면서 그리고 엉거주춤 걸으시는 분도 많고 어. 사실 이러한 자세들은 네네. 흉추와 요추가 후만되어서 곱추 형태로 척추가 굽게 됩니다. 어떻게? 또한 라운드 숄더, 네. 거북목 등을 다 유발할 수 있어서 이와 반대되는 자세로 걷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네.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면 복근과 기립근에 힘을 딱 주시고요. 허리를 뒤로 살짝 젖혀주십니다. 네. 거기서 의식적으로 견갑대를 펴서 흉곽을 들어 올리시고요. 올리시고. 네. 턱을 당겨서 고개를 살짝 들어줍니다. 시선은 전방을 확인하시고 네. 이러한 상태로 약간 거만한 자세로 네. 걷는 것이 사실 거만한 자세로. 네,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걷기 얘기 오시니까 네네. 이제 그 지금 저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2453님께서 전 족저근막염 때문에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도통 나아지지 않는데 그럼 어떤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좋을까요?라고 주셨는데. 네, 족저근막염은 평발이라든지 아치가 이제 높은 요족 같은 구조적 원인이 네네. 있다거나 네. 아니면 과도한 부하가 가해져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족저근막이 스트레칭으로 유연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염증이 좀 덜 생기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칭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스트레칭이네.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네. 네네. 아픈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앉아서 반대쪽에다가. 예. 그리고 손으로 발가락을 젖혀서 뒤로 젖혀줍니다. 이렇게. 아. 자, 이것만으로도 족저근막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조금 더 자극을 가하고 싶다면 반대쪽 손으로 족저근막을 잡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발바닥을 5분간 문질러 주시는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시다 보면 훨씬 더 족저근막염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졌다. 뭔가 느끼실 수 바르면 시원해지는 연고나 크림 같은 걸 바르고 해도 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완이 되는 연고를 바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자, 8616님이요. 스쿼트는 사실 무척 위험한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는 시도 안 하는 게 좋으세요. 혼자 따라하다 다쳐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의외로 사실 저도 좀 다친 적이 있는데 그게 난이도가 상당한 운동이더라고요. 네, 난이도가 네. 있어서 예. 사실 처음부터 이제 스쿼트를 잘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고 풀 스쿼트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4분의 1 스쿼트, 하프 스쿼트 이렇게 얘기 말씀드린 이유가 네네. 강도를 점진적으로 올리시는 게 좋고 네. 본인 질환에 맞춰서 보폭을 조절하시고 역시나. 그리고 의자를 잡고 먼저 시작하시는 것, 또 의자나 아니면 또 좀 더 테이블 같은 테이블 거. 같은 예. 거를 잡고 시작하시는 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0742님께서 유튜브에서 이제 맨발 걷기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흙바닥으로 된 산책로를 이제 한 달째 걷고 있는데 네. 이러니까 좀 뒤꿈치가 너무 아프고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 땡기는데 이거 좋은 게 많아요. 요즘 정말 그 공원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 많아요. 한동안 맞아요. 진짜 네. 많았어요. 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 이분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 네. 그 맹발로 걷는 것 자체는 사실 좋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 같이 이제 뒤꿈치가 너무 아프고 아킬레스 건이 막 땡기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 이제 굽이 높은 신발을 신다가
원래 맨발로 안 걸으시다가 아. 갑자기 이제 시작하시면 이제 네. 그 짧아져 있던 근육이랑 힘줄이 놀라면서 늘어나면서 아. 염증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칭을 먼저 해준 후에 맨발 걷기를 하시는 스트레칭 게 좀 한 다음에 맨발로 네네네. 이제 걸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효과를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좋냐 뭐 네. 여쭤보신 네. 것 같은데 발은 뭐 인체의 축소판이어서 네. 모든 장기가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사실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논문에 나온 이제 접짓이 개선되는 효과들을 보면 혈액을 묽게 해서 심혈관계 위험성을 좀 줄여주고 네. 조직 재생을 촉진해주고 네. 염증을 감소시키고 네. 스트레스도 감소시키고 나아가 수면의 질도 개선한다는 게 좋네요. 논문으로 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따라서 맨발 걷기가 무리가 안 되신다면 네.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추울 때. 네. 네. 아,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네, 없네요. 그런 말입니다. 또 네.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예, 강동 굿본재활의학과의 이성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